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집중안전점검 실무자 교육을 맡게 된 안기웅 차장입니다. 근본 교육은 실제 교육 담당자들이 본사 와서 교육을 받기 어려우실 부분이 있어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한 다음에 유튜브에 게재하는 계획임을 사전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수강을 하신 수강 여부에 대한 확인은 유튜브 댓글 창에 소속 부서, 직급, 이름, 수강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육에 대한 수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이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2조 3항 그리고 시행령 39조 4의 집중안전점검의 운영에 대한 걸 명시로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이 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되고요. 행정안전부는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의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실행 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책임기관이 이제 실행 계획을 작성해서 요 충북도로 제출을 하고, 요 집중안전 점검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우측에 이제 25년도 집중안전점검 배너입니다. 4월 달부터 해서 6월 달 약 2달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이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 직접안전점검 운영계획이 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집중안전점검 운영에 대한 작성 사항은 총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점검기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기간, 그리고 그 세부 일정, 어떤 세부 사항, 방법, 대상,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넣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재난 예방에 대한 부분은 뭘로 할 건지, 이거는 민관 합동 점검이기 때문에 안전의식 개선에 대한 사항은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 안전점검의 최종 운영에 대한 각 기관별 실적을 평가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집중안전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후속 조치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 사항을 법적으로 행안부의 집중안전점검 운영계획에 담게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책의 표를 보고 이해하시면 더 간단할 건데, 행안부는 이 집중안전점검 전체를 총괄하고요. 거기에 따른 앞서 말씀드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결과보고 및 사후 조치까지 해서 총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이 수립되면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서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기관들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요. 실행계획을 수립한 거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보내고, 그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해당 분야의 실행계획을 작성해서 상위기관인 충북도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충북도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들은 각각의 실행계획을 총괄해서 행안부로 다시 보내고요. 그러면 이 계획을 근거로 해가지고 행안부는 집중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거는 행안부의 집중안전점검 운영계획입니다. 이 운영계획상에 보면은 추진 개요가 있고 추진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개요상에 보면은 이
4월 20일부터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2개월간 6월 19일까지. 예, 그리고 참여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점검 방법이 민간 합동 점검이에요. 공무원, 민간 전문가, 뭐 국민, 도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여 대상들이 각 기관별로 뭐 중앙행정기관,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재난안전 책임기관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 점검 대상 기간은 행안부의 운영계획상에도 보면은 유형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사항은 뭐냐면 재난 취약시설이나 우려시설들을 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운영계획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6년도는 그럼 집중안전점검이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냐? 제일 첫 번째로는 기존 20개 유형의 시설이라고 하면 그 중에 그 민생중심 시설 분야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 취약계층이 그래서 확대가 됐고 점검 시설에. 그리고 이전에는 점검 장비를 사용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점검 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시설들 및 기준들이 명시가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험 요소에 대한 단순 발굴이 아니라 실제 위험 요소에 대한 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험도 평가에 따른 조치 방안을 제시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뭐 홍보 강화라든가 유공자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선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점검 대상인데 그럼 개발공사는 어떤 대상을 선정하냐? 이 대상 유형은 행안부 및 충북도청 점검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50억 이상,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추락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검기간이 0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월 이전에 종료가 되는 음성이라든가 온누림이라든가 현장을 제외하고 나면 청주그린, 윤술관, 체험하우스 총 3개의 건설 현장이 이번에 반영이 됩니다. 청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노 준공후 30년 이상의 경과시설인데 지금 여기 본사는 40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본사까지 해서 총 아까 3개, 1개 해가지고 총 4개 시설이 점검시설로 들어갑니다. 이 점검시설 분야는 총 이제 담당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분야예요. 그래서 해당 담당 공무원이 되겠고, 이게 담당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공사 담당자가 되겠죠. 그래서 공사 현장은 공사 담당자가 됐는데 이거는 직접 자기 현장을 직접 점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원이 확보가 안 되면 다른 현장과 교차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의 이제 안전 분야 종사자가 되겠고, 그래서 공사 현장은 담당자 및 안전 분야는 필히 점검 분야의 전문가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용 시설인 청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되고,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있는데 가스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건축, 소방,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이제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제 점검 전문가 자격으로 충족이 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게 이제 필수 사항이고, 삼각형이 이제 선택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또 요번에 26년도에 바뀐 부분이 뭐냐면 점검 장비에 대해서 의무로 사용하냐 선택으로 사용하냐 이런 지정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대한 피해 유형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활용해야 되느냐를 의무사항으로 명시를 했는데 현장에는 대형 화재나 설비 폭발, 가스 누출 등의 위험 요소에 따라서 열화상 카메라, 절연 저항 측정기, 디지털 수평계 등을 의무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수평계는 오른쪽에 보시면 것과 같이 이렇게 사진상에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그 청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 양상을 앞서 같이 대형 화재나 연기 질식은 똑같은데 이제 건축물 붕괴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요게 좀 유형이 다른데 의무 점검 장비에 디지털 수평계가 여기에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도에서 내려온 의무 점검 장비에 좀 빠진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사에는 열화상 카메라, 절연 저항 측정기, 방수압력계 등을 활용 장비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위험도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의 대상은 점검 결과에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정밀안전 진단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를 위험도 평가 언제 해야 되냐 집중안전 점검하고 하면서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점검한 사람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부여를 하는데 점수 부여는 양호, 주의, 분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각 항목당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없으면은 제로예요, 0점.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기준이 경미한 결함이라든가 부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면은 1에서 10점까지의 주의의 점수를 주고 11에서 30점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거에는 분량으로서 11에서 30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이 취합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등급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0점에서 24점까지의 점수, 25점 미만인 점수까지가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조치를 요하는 상태가 되고요. 2등급인 25에서 49점까지가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야 됩니다. 3등급인 50점 이상이 긴급한 조치, 중장기적 보수, 아예 사용 중단 이런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3등급을 적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험평가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위험도 평가 리스트인데 구조부 안전성, 기타 시설 각 분야별에서 총 10개 미만의 항목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 점검 항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점검 항목 중에 하나를 예로 든다면 이제 주요 구조부 중에 이제 수평 부재에 대한 보호 슬래브에 대한 균열 손상 여부에 대한 항목 중에 점검을 해봤더니 위치 지상층에 부재명은 현장 슬래브나 보 거기에서 기준 허용폭 0.3m 내외 지적사항 균열 발생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양호주의 분량에 대한 점수 폭에 따른 점수를 명시를 쭉 합니다. 그래서 최종 위험 결과는 각각의 양호면 양호, 주의면 주의, 분량이면 분량 점수가 취합된 점수가 위에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쓰고요. 거기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재에 대한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다소 발견됐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총점에 따른 등급을 명시를 하면은 위험도 평가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의
그 조치 사항까지, 점검 및 조치 사항까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국민 재난안전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safego.kr이라고, 이게 보시는 화면이 그건데, 방금 말씀드린 집중안전점검은 포털 내에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 집중안전점검이라고.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회원 가입을 해서 처음이신 분은 회원 가입하셔야 되고, 기존인 경우에는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 회원 가입하신 분은 그 기간 내 집중안전점검 총괄 담당자로부터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실에서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 시설물 관리 항목에는 총 시설물 관리에서는 연도별로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시설별 검색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간별, 시설 유형별에서 몇 년도에 어떤 시설이, 예를 들어서 올해 하는데 작년에 있던 시설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뭐 충북개발공사 치면은 쭈르륵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치 목록에 뭐 각각의 현장별로 쭉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해당 사항이 차수별로 오랫동안 진행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내용들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일괄 수정을 선택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또는 이제 새로 변경해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메인 화면에서 시설물, 아까 집중안전점검을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 상단 위에 보면은 시설물에 시설물 관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 등록을 그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기간, 어떤 시설 유형, 그리고 거기 그 해당 시설에 대한 성격들을 여기다 입력하고 위치 주소 입력한 다음에 최종 시설물 등록을 하시면은 신규 시설물에 대한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점검 관리에 대한 건데, 시설물 말고 이제 점검으로 들어가면 점검 하단에 점검 관리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점검 관리 연도에 보면은 검색 영역에 어떠한 점검을 할 거에 대한 검색 영역이 뜨고, 검색한 거에 대해서 조회 결과에 따른 해당 시설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고 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거기서 이제 점검을 한 내용을 쓰면 되는데, 이 점검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등록한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클릭을 하면은 점검 결과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시인데, 점검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민간 전문가면 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공사나 공단 뭐 이런 경우에 안전단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성명 소속 직위, 뭐 자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입력할 때는 크게 현지 시정이 있거나 아니면 보수보강이라든가 안전정밀 진단이 있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현지 시정과 보수보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지 시정은 예를 들어서 도로 현장에 지게차 작업 시에 신호수 미배치에 대한 조치 완료,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다 내용을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 거고, 보수보강은 즉시 시정이 되지 않은 구간은 다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균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낙하물 방지망을 새로 설치해야 된다든가 등의 사항들이 됩니다.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단체로부터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필요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단 메뉴에 등록을 하면은 점검 결과가 최종 등록이 된다. 그러면 점검을 등록을 했으면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은 써야 되는데, 후속 조치 점검 결과 말고 후속 조치 칸이 있어요. 그래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조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빙 자료를 포함해서 증빙 자료는 개별 건당 100메가니까 그 요소별로 증빙 자료까지 넣어서 증빙 작성을 하고 예산이 필요한 거는 예산 정보까지 같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요번에는 모바일 앱에 대해서 등록 및 사용을 활성화해 달라고 충북도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플을 설치해야 되는 건데 안드로이드 폰하고 이제 아이폰하고 다르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앱스토어에서 집중안전점검하고 치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거 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QR코드 통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접속은 PC 아까 접속하고 똑같이 뭐 로그인 하는 거는 계정 끌어와서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 관리에 대한 시설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시설물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됐으면은 등록을 별도로 하는 시설물 등록 버튼을 통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이란 기종 자체가 작기 때문에 보시기가 나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PC 통해서 관리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점검 시설물을 신규로 등록했을 때는 신규 최종 집중안전 대상 시설물로 선택을 해서 시설물을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기관의 집중안전점검 총괄 담당자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시설물의 등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이게 시설물과 관련된 점검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클릭을 하면 점검이 되지 않는 시설이 몇 건 있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시설물을 검색을 하셔서 점검 의견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점검 시설 목록에 따르면 리스트에 따라서 요 이제 점검 내용 및 지적 사항을 입력하는 칸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현지 시정, 보수 보강, 정밀 안전 진단 내용을 이걸 통해서도 작성하실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도 평가는 해당 기준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여기에 점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상에 점검자가 점검 사진을 찍고 체크리스트에 등록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인데, 후속 조치는 점검 대상 시설 목록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에 대한 탭을 선택해서 후속 조치 내용하고 첨부 사항을 작성하시면 이렇게 후속 조치가 등록이 됩니다. 지금 좀 짧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려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은 뭐 다시 들으셔도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 여부에 대한 거는 유튜브 댓글창에 필히 소속, 해당 부서, 직급, 성함, 그리고 수강 이렇게 명시를 해줘서 수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